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FD 포드파 골데이터 오늘 기준으로 D-7일 남았습니다.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108억, 기관 쪽에서 84억, 프로그램 쪽에서도 25억 정도 HLB 쪽에서는 이제 수급 형성이 매도로 형성이 되었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HLB 관련되는 뭐 검색 상위에도 올라와 있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포스트에 이제 이 기사를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HLB의 기업 합작은 자금 끌어오기인가, 진양곤 회장의 이제 문어발식 이사 가다 겸직 논란, 뭐 이런 어떤 제목인데요. 내용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올해도 그룹의 바이오 생태계, 이게 에코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플라이 체인이 제조업이라고 하면 이 바이오 생태계도 뭐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M&A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자, 진양곤 회장이 이제 강조해온 HLB 이제 HBC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연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도 시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투자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과정은 사람을 통한 임상 과정이나 세포주나 이제 동물 실험하는 것을 이제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관련되는 생산. 이게 뭐 저분자 물질이든 바이오 약품이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이죠. 인허가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허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잘 팔 수 있느냐, 마케팅도 직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 이제 부분들을 계열사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 가지고 시너지를 내겠다. 예, 굉장히 이제 뭐 이상적인 어떤 이제 전략을 그동안에 2020년 이후부터 그 당시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이 좀 안 되면서 이제 좀 경영적인 어떤 전략을 좀 바꿔서 이제 지금 같은 어떤 모습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애니젠의 사내이사로 뭐 들어간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지금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들어가 있는 계열사가 10개입니다. 상장사가 지금 이제 11개니까 테라피틱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금을 동회해서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이 이 사이에 뭐 진양곤 회장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HLB 계열사에 있는 이제 뭐 이사진들을, 주요 인사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지배력을 강화해 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인수했을 때 자금 조달이라든지 인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만큼 신규 인수 기업의 초기 이사의 멤버로 그 회사 방향성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려 10곳의 이제 계열사에 실질적으로 참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 실제 대기업 총수들이 가다겸직 사례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요. 바이오 특히나 이제 이 에코시스템 과정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를 창출하는 어떤 차원에서 그 진양곤 회장뿐만 아니라 이 여러 이제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겸직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하나의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이제 이 HLB 그룹의 뭐 전략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매출 단이나 그 다음에 신약 성공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거고 가정상의 부분들이니까 이런 어떤 선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암의 어떤 실패 이후에 회사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통 큰 어떤 판단에서 이제 이런 어떤 M&A를 통해서 구사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장단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데 이거는 좀 바이오텍의 이제 특수성을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이 부분들이 뭐 문제되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참석률 자체는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지금 여기서 뭐 문제가 있는 어떤 흐름의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 회장의 그 자금 조달 목적이라는 꼬리표도 이거는 이제 꼬리표가 아니라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걸 못해가지고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빠져가지고 거의 뭐 경영진이 바꿔진다든지 아니면 개발이 중단되는 사례. 특히나 HLB가 지금 인수하는 회사들도 보면 개발력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경영진의 어떤 뭐 이 능력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경영에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재무적인 부분을 못해서 결국은 이 인수 대상이 되듯이 그만큼 자금 조달은 바이오텍에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HLB 가장 강점이고, 이 부분들을 M&A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현금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 인수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늘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뭐 나쁘다기보다는 장점으로 HLB는 성장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를 기반으로, 근데 미국의 바이오텍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라고 하는 게 성장에서 왜 중요하느냐, 단순히 어떤 개발력과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에서도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가 구축하는 가장 기본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10분 발현해서 지금까지 이제 개발하고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결과 이후에는 굉장히 또 훌륭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회사들을 인수했다고 하지만 리보세라님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지주사격인 HLB 자체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회사만 인수한다는 우려를 살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그 바이오의 어떤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가 안 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일 파이프라인의 한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2019년도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하면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무적으로 안정성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의 계열사라든지 인수를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수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그 펀더멘탈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실적은 안 좋습니다만 본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 게 기존의 뭐 HLB 제약이라든지 뭐 글로벌이라든지 생명과학은 아직 좀 더 해야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결국 상업화에 성공하면 컨텐츠 점프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는 이 기사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 HLB 그룹의 신약 개발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려면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임 성공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구조와 지금 같은 부분들은 이제 시너지 효과로 날아가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뭐 암젠이라든지 뭐 제네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이런 식의 어떤 장기간의 어려움을 성공 이후에는 백조같이 바뀌었던 어떤 부분이니까 HLB도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는 것이 더 이제 팩트에 기반한 뭐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20일 안에 FDA 최종 결론은 정말 이제 컨텀 점프를 할 수 있는 펀더멘탈의 기대를 이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그 강보합세죠.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2020년도에 그 100위안 정도까지 갔다가 한 70% 빠졌다가 이제 밑단에서는 한 그래도 뭐 한 50위안까지 분가해 왔으니까 한 더블 정도 만들어내고 지금 이런 흐름이고,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 흐름이 홍콩 증시와 더불어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교 대상을 베이진사로
한번 비교해 보면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도 한 300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70%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 한번 보여주고 거의 한 100%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한 7, 80% 들어올리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는 1월달 대비해서 거의 70%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그 중국 증시가 이제 딥시크 이후 좀 올라갔을 때 강하게 올라갔는데 항서제약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못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항서제약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아니라 홍콩의 이상장 제2상장 관련되는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제 그 다른 어떤 바이오텍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강함이 조금 이제 묻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순표양 그 회장의 2021년도 이제 복귀 이후에 사실은 이제 약가가 중국은 이제 85% 빠져 있기 때문에 캄넬리주마브의 경쟁 상대인 면역 항암제가 중국에서만 뭐 한 14개 정도가 허가받아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게 되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시장이잖아요. 중국보다는 10배, 한국보다는 한 4, 5배 정도의 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이제 뭐 이 캄넬리주마비 그 매출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진 개발하는 ADC라든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 능력과 제조 능력을 같이 이제 이번 허가를 하게 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양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번 간암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HLB 쪽에서는 그 외국인 쪽에서는 108억 정도 매도 나왔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84억,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3일 동안 계속 매도예요. 지금 오늘도 한 25만 주 정도. 그래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8만 원 위로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8만 5천 원을 가야 되는 어떤 흐름에서 아침에 이제 시가를 바로 깨고 거래를 동반하면서 그냥 내려가서 7만 5천 원, 오늘 이제 컷오프를 위칭데이도 있습니다만, 5장이 이제 2시 반 이후에 이제 반등을, 종가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국면에서 좀 반등이 나오다가, 결국 이제, 7만 1,800원대까지 이러다가 이제 종가에서는 이제 오늘 만기일이니까, 만기일 효과로 좀, 갭이 좀 떠서 끝났고, 시간에서는 다시 또 800원 빠져서 73,400원으로 마치면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수급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 이 부분을 선도하는 게 보이죠. 신한에서 15만 주를 때리면서 최근에 매수에 가담했던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메릴리치는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권이 이제 아침부터 좀 매수 창구로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이제 수급의 압박을 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또 일단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이제 HLB가 보합권이었고 계열 종목이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오히려 계열 종목이 더 빠지는 모습.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테라피틱스거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말 이후 4월달, 5월달에 NK 관련되는 탑라인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아주 9%면 강하게 일단은 밀려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가 안 되고 더 이제 깨는 상방 태깅이 아니라 하방 태깅이 지금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HLB가 거의 연동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서 마무리됐고, 생명과학도 이 하방을 다시 깨고 내려갔죠. 볼린저 밴드 하단. 그래서 대부분 종목이 하방을 뚫고 내려간다든지 그 다음에 하방의 저항을 맞는,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은 이제 3월달 들어서 대부분 일단 하방으로 일단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달 들어서는 하방 흐름들을 첫 번째 거래일부터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안 바뀌면서 볼린저 밴드 하방을 타고 내려가는 이 반대의 흐름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최대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다음 주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나타난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